다음 페이지에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래간만이네. 너무 오래 쉬었다 맞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제목 보자. 제목. 너희 제목은 뭐냐? 화학 반응 중에서 동적 평형, 요게 핵심 단어네. 동적 평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거 가역 반응. 가역 반응을 정의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 이렇게 두잖아 맞지?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 얘를 정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생성물이 다시 반응 물질을 만드는 거 이걸 역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지만 가역 반응이 아닌 것, 즉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은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만 또는 우리가 거의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가역 반응은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노? 1번 연소 반응. 자, 얘는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이고 얘가 에탄올입니다. 산소하고 반응시키니까 연소시켰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반응이 거의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물이 뭐고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물 얘들 두키 반응해서 다시 메테인이 생기는 이런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금속과 산과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산입니다. 마그네슘이 염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생성되는데 이 수소기체하고 염화 마그네슘하고 둘이 반응해서 다시 마그네슘이 생기는 것 같은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반응은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응, 대표적인 세 개의 반응을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승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지. 겉보기에는 겉이 세 개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결국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라는 뜻은 분자 세계에서는 아주 쬐깨한 세계지, 이 미시 세계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가 분자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뭔가가 일어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가지 동적 평형 상태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평형. 상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태를 상이라고 한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지. 자, 처음에 우리가 밀폐된 용기 안에다가 액체를 넣고, 액체 여러분들 그냥 물이라고 합시다. L. 물을 넣어두고 위에를 펌프로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관찰을 합니다. 자,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요 높이 있죠, 높이. 수면의 높이가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일정해진다.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다가 일정해진다. 자, 눈으로는 높이가 낮아지다가 일정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자 수준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의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은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어디로 나갈 수 있다? 이 진공 상태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액체가
수증기가 되는 거지.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수증기가 되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증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초에 몇 개가 증발되냐? 아니, 그걸 증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예를 들어서 T도시다, 온도가. T도시로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온도가 유지되는 한 증발 속도는 같다. 즉, 표면에서 증발할 수 있는 시간당 액체 분자 수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발 속도는 계속 똑같고 시간이 지나면 기체로 나가 있는 것들 중에서 다시 어떻습니까? 액체의 표면과 충돌해서 액체로 되는 놈이 있는데 이걸 응축이라고 하고 그 속도를 응축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가 있는 기체 분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뭐도 증가한다? 응축 속도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발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서 즉 수면의 높이 변화가 없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증발과 응축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뭐가 같다?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속도가 같다. 그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생각을 해보자. thinking.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밀폐된 용기 안에 진공으로 만들고 액체를 넣어놨다. 자, 생각해봐봐. 액체의 양이 줄어들다가 일정해졌다. 그 이유를 분자 수준에서 설명하라. 이 말이지. 왜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지? 그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또 이걸 뭐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지. 일정한 온도에서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 뭐만 일정하면 온도가 T도시로 일정하면 T는 25도씨도 되고 30도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축 속도는 처음에 0에서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하다가 어디서 똑같아졌어요? 여기서 똑같아졌죠. 자, T초에서 똑같아졌다. 그럼 T초부터 뭐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으로 나타내면 가역 반응이죠. 이건 물이지. 물이 뭐가 되는 반응이야? 수증기가 되는 반응인데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죠. 이 정반응, 이거 역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발, 응축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식으로 나타내면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1이면은 당연히 뭐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뭐야? 동적 평형 상태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이걸 보면 얘는 어떻게 돼? 밑에 증발 속도는 온도가 얘는 일정하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자, 그렇게 되면 평형에 도달하면 1이잖아. 평형에 도달하면 1이니까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기체 분자 수는 즉 수증기 분자 수는 점점 증가한다. 평형 상태까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액체 분자 수는 물 분자 수라고 보면 되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지. 감소하다가 평형 상태 이후로 일정해진다. 같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상평형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상평형 한번 보러 갈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0도씨에서 자, 0도씨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자, 얘가 얼음이 물이 되는 거. 이건 뭡니까? 얼음이 녹는다. 융의 속도와 다시 물이 얼음이 되는 응고 속도가 같아져서 물과 얼음이 같은 양이 존재한다. 일정하게 존재한다. 0도씨에서 이 상태를
고체와 액체의 상평형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고체하고 액체의 상평형. 그 다음에 고체하고 기체의 상평형도 보시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 시험관안에다가 처음을 한번 봅시다. 처음. 자, 시험관안에다 뭐 만들어놨단 말이야 지금. 아요딘 고체 흑자색의 아요딘 고체 만들어 놓고 이 속을 뭐로 했다? 처음에는 진공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지나면, 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햇살이 비추면. 자,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뭐가 생겨나? 이 밀폐된 공간 안에다가 이게 아요딘의 양이 있지. 아요딘의 양이 줄어들다가 일정해진다. 뭐만 보시면 아요딘을 관찰하면 아요딘 이만큼 있었으면 얘가 점점 줄다가 일정해진다. 양이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 Why? 이유를 설명하시오. 예. 처음에는 승화되는 속도가 빠르지. 누구에서? I2 고체가 뭐로?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가 되는, 이렇게 승화되는 속도가 빠르지만 이 기 나가 있는 놈이 많을수록 다시 어떻게 하는 놈이 생긴다. 돌아오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 처음에는 정반응이 빠르다가 나중에 역반응도 빨라져서 결국에는 평행에 도달한다 이거지. 그래서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이지. 나중에 되면 누구 같이 있노? I2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I2 기체 상태도 일정. 기체하고 고체가 공존한다. 응? 시간이 지나면 일정량의 기체와 맞지? 아요딘 고체와 그리고 아요딘 뭐가? 기체가 공존한다. 일정한 양을 가지고 공존하는 것은 뭐야? 평형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했어? 상평형을 주로 살펴봤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용해평형. 용해는 뭘 녹이는가 이가 맞지? 녹인다. 뭘 녹이보노? 여기다가 물에다가 녹인데 설탕이라는 용지를 수용액 물에다가 한번 녹였을 때 몰 농도를 한번 보자. 몰 농도는 이제 얼만큼 녹아 있느냐를 보는 거죠, 맞지? 리터당 몰수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언제적에 설탕의 양 봐라. 처음에 이만큼 있었죠, 설탕이. 근데 감소하다가 똑같아진다 아이가. 그러면 4t 이후에 어디에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는 말이지. 자, 설탕을 처음에 이만큼 넣었는데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빠르단 말이야? 설탕이 녹는 거지. 녹는 게 무슨 속도라고 하노? 용의 속도가 빠르지. 그렇지만 점점 모두 빨라지겠노? 석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평행에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때 이후에는 어떻다? A 값이 되는 거지. 이해됨? 처음에는 많이 녹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녹지 않는다라가 아니고 평행에 도달한다는 거지. 이때는 무슨 용액이라고 해요? 포화용액이라고 한다. 포화용액. 포화용액은 뭐야? 녹을 만큼 녹았는 거지. 이게 결국은 뭐가 똑같다?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은 것을 포화용액. 아직 덜 녹은 거면 뭐가 더 크다? 용의 속도가 더 큰 것을 불포화용액.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어? 자, 다음 화학평형. What is this? 화학평형은 여기 보면 색깔이 보이지 이게 NO2가 이산화질소 갈색입니다. 자, 이게 뭐냐? 색깔이 좀 진하지? 진한 갈색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야? 연하게 되었다. 연해졌다. 연한 갈색으로 됐지. 와, 이런 놈 말이지. 색깔이 점점 연해지다가 일정해져요. 설명해 보래. 와, 이런 놈. 자, 처음에는 NO2 얘들만 있었어요. 적갈색이야. 근데 누가 생기기 시작해요?
둘이가 반응해서 정반응이 일어나서 사산화 이질소라는 무색 이 물질을 만드니까 당연히 젓갈색이 연해지겠지. 갈색은 없어지고 무색인 게 생기니까 두 개 있다가 그 다음에 한 개로 주는 거야. 그러면서 색깔도 바뀌게 되는 거지. 근데 점점 다시 무색인 N2O4가 점점점 역반응 속도도 점점 빨라진다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색깔이 안 변하잖아. 이제 연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연해지잖아. 이때를 어디에 도달했다? 평형에 도달했다.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 안에 누가 있노? 그러면 N2O4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NO2도 있겠지. 뭐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양이 있겠지. 그래서 평형에 도달해져 있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와, 선생님, 그 다음에는 누구만 넣어봤어? 무색의 N2O4만 넣고 난 다음에 딱 살펴봤단 말이야. 얘도 어떻게 된단 말이야? 색깔은 얘가 어땠노? 진해진다. 갈색으로 진해진다지. 와갈색이 됐빛노. 예, 처음에는 N2O4만 있었는데 얘가 분해되면서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두 분자의 NO2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얘가 갈색이라. 근데 다시 이런 것도 생기겠지. 이게 역반응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요 정도의 갈색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지? 상평형, 그리고 용해평형, 그리고 화학평형,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살펴보셨습니다. 얘들을 전부 다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자,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었다지. 넣은 후 시간에 따라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자료인데 이 티 보니까 이렇게 똑같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졌다라는 거지. 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평형에 도달한 이유는 응축 속도가 똑같을 테니까 x는 a가 된다. x는 틀렸네. 그 다음 물의 상변화하는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상변한 물이 수증기가 되죠. 가역 반응이다. 수증기가 다시 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다. 용기네.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 다 용기를 내십시오. 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물의 양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밀폐된 용기 안에 이게 밀폐된 용기 안에 선생님이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요만큼 넣었다고. 위에는 진공이제. 진공.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아이고, 또 네모를 그려야 되나? 요만큼 똑같은 용기다, 알았지? 똑같은 용기에다가 똑같은 용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초면 높이가 요만큼 있었다 하자. 이것보다도 어떻노? 수면의 높이가 낮아져서 일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있고 수증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겠지. 왜 이렇게 되냐를 설명하는 거지. 자, 액체 양은 점점 감소하다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지. 그러면 어디에서 t일 때가 맞는 거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가 많이 지났을 때보다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렸고 틀렸다.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문제. 자, 문제 2번 봅시다. 자,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x를 넣은 후 x의 증발 속도분의 그 다음에 증발 속도와 액체 양분의 기체 양이다. 시간은 t3가 제일 많이 흘렀을 때이고 c는 1보다 크다. 자, 이랬을 때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일정해지는 거. 같아지는 시간이 언제다? t3다. 이때 어디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체의 양이 어떻게 돼? 커지니까 맞지? 야는 줄고 위에 거는 커지니까 당연히 1보다 C는 큰 값이다. 뭐 굳이 요렇게 하지 않아도 C는 1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는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커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 B는 1이다. 틀렸고 T2일 때 동적 평행을 이루고 있다. T3일 때지. 틀리고 기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그래프 바로 하면 되겠네. Y축은 응축 속도를 나타낸다. A. 여기 일정해지는 데 있지. 이때가 어디에 도달했다?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했다.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은 응축 속도와 뭐가 똑같다? 증발 속도가 똑같은 거지. 그럼 T2일 때 증발 속도는 A다. 어느 말이고 T1일 때는 아직 평행에 도달하지 않았네. 동적 평행은 T2일 때니까 용기내 또 용기내가 나오네. H2O 수증기제. 자, 수증기의 양은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많아진다. T2에서가 T1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니은 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자. 다음 페이지에 다음은 이산화질소. 오, 갈색이네. 갈색 기체 이산화질소, 얘는 사산화이질소 가역 반응입니다.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갈색 이산화질소를 넣은 다음에 시간에 따른 요걸 넣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점점 감소하고 감소하다 일정, 얘는 점점 생겨지겠지.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T2일 때 동적 평행에 도달하였다. 요때 동적 평행에 도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NO2 양은 평행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점점 감소하다가 일정 이렇게 되겠지.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이거분의 이거는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은 증가, 위에 거는 감소 이렇게 하니까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얘가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진다. 어디에서 평행에 도달했다?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작아지고 평행 이후에는 똑같다. 이렇게 되고 T1일 때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역반응은 일어나지. 틀렸습니다. X는 B다. 맞네. 문제 전체의 양에 비해서 답은 쉽네. 5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었다라는 말이지. 평행에 도달했다. 설탕이 남아있네. 평행에 도달했단 말이지. 그럼 설탕의 양은 더 이상 줄지 않으면서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진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지. 이때가 언제다? 이때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똑같겠지. 녹아있는 양이. 옳은 것만을 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석출 속도는 항상 석출되고 있습니다. 단지 용의 속도가 빠르냐 석출 속도가 빠르냐 이 차이지. 시간이 2T일 때 설탕의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다. 2T 때 평행에 도달했으니까 맞네. X는 A다. 틀렸고 2번입니다. 오케이. 고고고. 고고. 자, 문제 6번. 그대로 하면 되겠죠. H2 이게 뭐야? 액체와 기체가 뭘 이루고 있는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뭐야? 기체로 되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다는 말이야. 평형에 도달하였다. 자, 누가 더 크다? XA가 이게 더 크다. 자,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값이 작아지는 기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말입니다. 자, 물의 양은 점점점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니까 맞네. 질량도 맞고. 얘는 뭐야? 기체의 분자수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니까 틀렸고. 얘가 일정하잖아.
얘가 일정하는데 응축 속도는 점점 커지니까 이것도 증가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그러면 답은 기억 1번. 자, 바로 문제 읽지 않고 그림만 보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2t일 때 평행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B가 I2 기체 양은 점점 어떻게 되노? 평행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커지다가 이후로 똑같아진다. X는 당연히 A보다 크겠지. X 누가 똑같으니까 B하고 똑같으니까 T일 때는 아직 평행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더 빨라요? I2가 고체가 기체로 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지. 아직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2t일 때는 평행에 도달했으니까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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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이거 하는 것도 1이다 맞지? 그러면 기억 이것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갑시다. 7까지 했네요. 자, 8번 그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평행 상태 T2일 때 동그라미처럼 동적 평행 상태 이후는 양이 뭐든지 간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1.2n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노?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니까 얘는 어떻게 돼? 물이겠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건 물이다. 얘가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T2일 때는 당연히 어땠습니까? 응축 속도가 점점 커지면 얘가 점점 커지면 T2일 때가 더 작아지지. 분모가 커지니까 이게 더 작아진다. 맞네. T3일 때는 1.2잖아. 1.2 유지가 된다. 틀렸어. 기억과 이은 3번. 다음 문제 9번 봅시다. 자, T2일 때 평행에 도달했네. 드라이아이스네.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지다가 일정해진다. 기억은 CO2이다. 맞네.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해진다. T1일 때는 아직 평행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고체가 기체로 되는 이게 빠르다면 이게 더 크지. 아래쪽이 더 크니까 1보다 작다. 틀렸고 기체 양은 점점 많아지다가 일정해지지. 근데 평행에 도달한 이유는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갔다.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이제 10번 갑시다. 이제 여기 어디에 평행에 도달했다고 하노? 문제 읽어보니까 2t일 때 평행에 도달했다. 2t일 때 평행에 도달하면 평행에 도달하고 난 이유는 얘가 3t가 되겠지. 얘가 t고 평행에 도달하고 난 이유는 질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평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액체의 질량은 어떻게 감소하다가 일정해진다 하니까 얘가 더 B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기체는 어떻게 되노? 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기체량은 많아지다가 일정해진다. 이렇게 되겠지. 기체의 질량은. 기억은 3t이다. t는 c보다 크다가 아니면 틀렸고 시간이 니은일 때 니은인 t일 때지. 아직 평행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얘가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점점 커질 테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잖아. 밑에 게 더 크다. 이러면 1보다 작다. 답은 1번. 자, 11번. 자, 상평형 이렇게 해놨네. 이산화탄소와 드라이아이스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 가설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하면 기억이 될 것이다.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하면 드라이아이스와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일정한 양을 가지고 양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맞겠네. 자, CO2의 질량을 측정했네. 질량은 평행 상태 이후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T1은 아직 평행에 도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기체로 되는 속도가 더 빠르지. 밑에 게 더 크지. 밑에 속도가 더 크니까 이건 1보다 작다. 맞아요. T3는 평행에 도달했으니까
또 나왔네.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상평형, 그 다음에 용해평형, 그 다음에 화학평형과 관련된 동적 평형 상태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셨습니다. 자,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요 뒤에 있겠죠?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공부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지금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아마 여러분들을 만들 겁니다. 이제 작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 알겠지? 화이팅!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즉 내가 얼굴이 되게 잘생겼으면은 한 번씩 나올 텐데 맞죠? 하하하하하하 학교에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